썬나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나입니다. 요즘 들어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네일아트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왕초보인데 주변에 물어볼 때는 없고 물어보기도 좀 뭐하다,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 데도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고 책을 펴고 공부하기는 싫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일반 네일이랑 젤 네일, 입문자를 위한 기초, 완전 기초가 될 만한 그런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일반 네일이 있고요. 이렇게 젤 네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네일이랑 젤 네일의 큰 차이가 뭐냐? 이제 보시면 일반 네일은 바람에 마르는 제품이고요. 젤 네일은 바람에 마르지 않는 제품이라 계속 기다려도 마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젤인데 지금 구분을 못하겠어 하시는데 있습니다. 구분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끔 여기서 매니큐어 샀는데 굳지를 않아요. 이거 이상해요. 그런 거 팔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정말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반 네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네일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그냥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 근데 보통 이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컬러, 폴리시, 팔리시, 매니큐어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칼라라고 많이 하죠. 그냥 일반 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폴리시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요. 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말하는데 젤 폴리시, 젤 팔리시, 젤 칼라, 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젤자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일단 이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젤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젤. 근데 이제 안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안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냐, 요렇게 잘 보시면 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보시면 다 안이 안 보이죠. 불투명한 통에 들어있습니다. 불투명해요. 안에가 뭐 얼만큼 남았는지 뭐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투명한 통에 들은 게 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병에 들었다, 이게 투명하다, 안이 보이고 얼만큼 남았는지 알 수 있다, 요게 일반 네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일반 네일처럼 이렇게 투명한 병에 들었는데 젤 네일, 자연 건조가 가능한 젤 네일 이렇게 파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것도 젤 네일 같이 보이는 일반 네일입니다. 그건 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젤이라는 거는 램프에 넣고 빛에 의해 이제 굳는 것들을 젤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연 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네일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반 네일인데 젤처럼 광택이 있어서 젤 네일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념이 그래요. 요거는 바람에 마르고 요거는 빛이 없으면 굳지를 않아요. 요거는 말리는 개념이 아니라 굳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빛에 굳는 게 아니라 특정 젤램프, 그 특정 전구 있죠. 그 전구에 나오는 빛만 이제 반응을 하는 거라, 일반 그냥 전구 뭐 불빛에다 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굳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불투명한 병에다 넣냐? 가끔 조금씩 굳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 굳는 게 아니라 조금씩 굳어서 막 결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젤램프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막 요거 아무거나 1,000원씩 2,000원씩 주고 사면 되는데 요거는 좀 가격이 나간다는 점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 요거를 사용할 때 또 세트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자, 바로 요 리무버. 자, 이제 아세톤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죠. 아세톤으로 매니큐어 지운다, 아세톤으로 지운다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세톤이라고 안 하고 네일 리무버라고 해요. 리무버라고 하셔야 맞아요. 왜냐하면 아세톤은 보통 젤에다 사용하는 퓨어 아세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100%짜리 완전 독한 그 아세톤을 아세톤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세톤 하면 그거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일 업계에서는 아세톤 하면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네일 리무버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요거는 아세톤이랑 뭐가 다르냐면, 요 일반 리무버는 아세톤이랑 이제 정제수 같은 걸
섞어서 희석을 시킨 거예요. 퍼센트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순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네일 보습제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고 향도 섞여 있고 이것저것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아세톤보다 순한 거를 우리가 사용해서 손톱을 지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제품이 있죠. 세트로 따라다니는 친구들. 자, 클렌저가 있고요. 리무버가 있습니다. 젤 클렌저, 젤 클리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거는 용도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같지를 않아요. 젤 리무버 같은 경우는 퓨어 아세톤을 생각하면 돼요. 방금 말했던 아세톤 100%짜리 있죠. 젤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거할 때, 떼어낼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퓨어 아세톤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퓨어 아세톤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제 그냥 개인적인. 근데 그것보다 이게 좀 더 순하겠죠. 이것저것 섞여 있고 순한 건 모르겠고 뭐 보습제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요거에는 향도 들어있고 이것저것 들어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그 퓨어 아세톤보단 좋습니다. 근데 퓨어 아세톤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개인 취향이고 퓨어 아세톤은 피부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피부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요 테두리에 완전 크림이나 오일 같은 걸 두툼하게 바른 다음에 요 네일에만 딱 솜 해가지고 꼭 해서 불려서 제거를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걔 뭐 피부 많이 손상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젤 클렌저는 이제 요거 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젤을 이제 굽고 나면 완전히 완벽하게 전부 다 굳어서 이렇게 뽀득뽀득하지를 않아요. 요거는 이제 미경화 젤이라 그래서 덜 굳은 좀 남은 젤이 있어요. 끈끈해요. 젤은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안 닦아주시면 그게 이제 막 솜 같은 것도 붙고 먼지도 붙고 광도 안 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꼭 닦아줘야 되는데요. 물로는 안 닦여요. 뭐 물, 비누칠 이런 거 해서 깨끗이 안 닦이고요. 이렇게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닦아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미경화가 안 남는 그런 탑젤, 이지 탑젤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요 끝에 이제 미경화가 안 남아서 뽀득뽀득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닦아야 될 필요가 없죠. 근데 요게 이제 여러모로 사용이 많이 돼요. 좀 희석시킬 때도 많이 씁니다. 약간 그 타라시코미 같은 거, 약간 수채화 젤네일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물을 섞지를 않아요. 여기 혹시 물 섞어도 되냐 그러시는 분 있는데 물 섞으면 큰일 납니다. 물을 섞지를 않고 젤 클렌저랑 약간 이렇게 섞어서 희석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젤 클렌저.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색깔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색깔 없는 걸 섞는 게 좋잖아요. 하얀색 컬러에 이런 걸 섞으면 아무래도 살짝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에탄올 있죠. 약국에서 1,000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1,000원에서 1,200원 정도면 소독용 에탄올 살 수 있는데 요거를 이거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미경화도 요거로 닦으시면 되고요. 이제 막 연습 막 하시는 분들 있죠. 연습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요거 계속 살려면 이제 좀 가격이 나가요. 근데 요건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저 이제 학원 다닐 때는 요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걸로 막 사용하고 시험 볼 때는 젤 클렌저를 가져갔었는데 요 에탄올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 광이 안 살아나는 경우가 살짝 있습니다. 근데 요거 사두면 굉장히 편한 게 이제 젤 아트 할 때 브러쉬 같은 거 닦을 때도 막 쓰기가 좋아요. 좀 아껴서 쓰지 않아도 되는 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젤 네일을 하거나 일반 네일 할 때 모양 있죠. 이렇게 바르는 모양. 자, 그런 것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코트, 투코트 해라. 원코트 해라. 투코트 해주세요. 이런 말. 원코트, 투코트는 한 번 발라라. 2번 발라라. 그냥 그런 말이에요. 원콧, 투콧. 원콧 해주세요. 투콧 해주세요. 그냥 한 번 바르세요. 2번 바르세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풀코트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풀코트 같은 경우는 그냥 풀 꽉 채워서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다 바르는 거 있죠. 꽉 채워서 전부 다 바르는 걸 풀코트라고 합니다. 꽉 채워서 바른다고 해서 풀코트라고 하고요. 이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바르는 걸 프렌치라고 해요. 프렌치. 이렇게 네일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슉 바르는 건데 50% 그러니까 반보다 자기 네일 기준에 반보다 위로 올라가면 딥프렌치, 깊게 들어갔다 해서 딥프렌치라고 하고요. 요 보통 끝에 하죠. 50%보다 아래로 바르는 거를 그냥 프렌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다 기준이 50% 기준이기 때문에 요좀 일반 프렌치는 50%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요. 그리고 50%보다 위로 올라가면 딥프렌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반달 모양, 이렇게 아래쪽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쓱 그어주는 걸 프렌치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칠해주는 게 있어요. 둥글게 칠하는 건 라운드 프렌치라고 해서요. 이제 뭐 요즘 최근 들어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이렇게 프렌치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라운드 프렌치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출하는 경우, 그 약간 사과 네일 같은 거 있죠? 응용으로 그런 거 요즘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이제 프렌치의 일종인데 그거는 라운드 프렌치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그라데이션 네일이랑 마블 네일이 있어요. 그라데이션 네일은 점점 두 가지 컬러를 이렇게 점점 색깔이 변하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그라데이션 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라라고 그냥 말을 해요. 그라를 한다, 그라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마블 같은 경우는 이쑤시개 같은 거로 막 섞는 거 있죠. 뭐 대리석 마블이라 그러고요. 워터 네일 같은 거 있죠. 일반 네일로 하는 막 물에다가 막 여러 가지 컬러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저어서 하는 거, 그거를 워터 마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블은 섞는 거,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걸 마블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네일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구분이 가능하실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가장 중요한 베이스 코트와 탑 코트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발라야 되나요? 하는 분들. 이제 뭔진 아는데 그걸 꼭 발라야 되나? 그걸 왜 발라야 되나? 안 바르면 어떤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발랐는데 그 자격증 공부한 다음부터 연습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바릅니다. 가끔 귀찮아서 안 바르면 후회를 해요. 용도가 무엇인고 하니 베이스는 말 그대로 베이스, 제일 먼저 내 생 손톱에 제일 먼저 바르는 게 베이스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코팅해주는 거, 가장 위에 탑에 바른다고, 가장 위에 바른다고 탑 코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정도는 알죠. 이름만 들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왜 발라야 되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탑 코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여기도 써있죠? 컬러 지속이 업이 되고 반짝반짝 광택이 납니다. 광택을 내주고요. 이제 이제 유광을 할 경우는 유광 탑을 바르면 되고, 무광 탑을 바르면 이제 무광이 되고 그럽니다. 이제 탑으로 그 정도는 조절을 하고요. 코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코팅을 한번 해주면 오래 가겠죠. 그래서 코팅을 발라준다 해갖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탑은. 그래서 사실 생략 가능합니다. 대신에 지속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안 발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베이스가 무엇인고, 이제 색깔부터 보면 이제 거의 내 피부톤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의 투명해서 바르면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색깔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살짝 생기 있게 해주는 정도? 그래서 베이스 코트는 용도가 뭐냐면 내 네일에 컬러가 잘 부착되어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먼저 바른 다음에 거기다 컬러를 바르면 이게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제 손톱 위에 베이스를 바르고 컬러를 바르면 얘가 이 두 가지를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색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냥 생손톱에 베이스를 바른 다음에 컬러 한번 올리는 거랑 그냥 생손톱에 컬러 올리는 거랑 달라요. 해보시면 알아요. 좀 더 색깔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예쁘게 잘 발려요. 골고루. 그래서 바르는 거고, 착색이 안 되게 하려고 바르는 겁니다. 네일에 이제 착색이 돼요. 빨간 걸 바르면 빨간색으로 착색이 되고, 파란 걸 바르면 파래지고, 노란 걸 바르면 노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는 생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꼭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코트. 그리고 만약에 귀찮다, 나 베이스랑 탑이랑 둘 다 사면 자리도 차지하고 하나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탑을 사서 베이스 겸용으로 바르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베이스를 탑으로 바르는 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딱 보셔도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베이스로 바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사고 싶은 분들은 탑 코트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베이스는 항상 한 번 바른 다음에 컬러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꼭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젤 같은 경우는 이제 젤도 마찬가지예요. 젤도 이제 착색 방지 겸, 그리고 좀 오래 유지하게 베이스를 발라주면 진짜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 베이스랑 컬러랑
이렇게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베이스 젤을 꼭 바르시고 그 다음에 컬러 바르시고 탑 마무리 해주셔야 탑 덕분에 오래 가죠. 그래서 탑을 얼마나 잘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둘 다 팝코트를 여러 번 바르면 좋아요. 근데 일반 네일 같은 경우는 탑을 여러 개 바르면 한참 말려야 돼서 안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3번씩 바르고 그랬어요. 탑을. 그럼 진짜 정말 오래 가요. 일반 네일 금방 떨어질 것 같잖아요. 탑만 잘 발라도 진짜 오래 갑니다. 자, 그리고 일반 네일은 그렇다 치는데 젤 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진짜 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을 사서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사서 같이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들은 말인데 탑이랑 베이스만 좋은 걸 사용해도 굉장히 젤 네일이 지속이 오래된다고 합니다. 일반 네일도 마찬가지겠죠? 탑을 좋은 걸 이제 베이스랑 탑이랑 좋은 걸 쓰면 오래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컬러는 싸구려든 뭐든 상관이 없고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맨 아래랑 맨 바깥에 요 코팅을 딱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만 잘 발라도 그리고 탑만 잘 발라도 유지가 오래 된다고 하니까 요 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네일도 그렇고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바르라는 거. 자, 그리고 건조 빨리 말리는 방법 뭐 그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일반 네일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 같은 거 가끔 보면 막 얼음물에다 이렇게 손 담갔다가 빼면 빨리 굳는다고. 그게 잠깐 굳은 거 같은 거지 결국 이렇게 뺀 다음에 손에 체온이 막 올라가면 결국에는 뜨뜻해지니까 이렇게 찍혀요. 이게 마르는 게 아니에요. 잠시 굳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선풍기가 가장 잘 마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 언제 받아서 그걸 차가운 물을 해가지고 넣었다가 그러다 또 쏟기라도 하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풍기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네일 건조기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얼마 안 들었어요. 한 2,000원도 안 들어요, 만드는데. 핸드 선풍기 가지고 계신 거 있죠, 조그만 거. 그거 그냥 올려둘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네일 아트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 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번거롭게 선풍기 바람에 한참 말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젤은 아시다시피 그 젤램프만 있으면 금방 말라요. 마른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금방 굳어요. 금방 굳기 때문에 그래서 젤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비싸긴 한데 젤램프가 근데 그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제 요즘 다행히도 출시가 돼서 조그만한 램프가 있는데 그거 하나로 이렇게 말리려면 굳히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거기다 굳히면 최소 30초에서 한 1분 그리고 길게는 3분 정도 하면은 그냥 완전히 건조가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요. 그리고 자연 건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이 날 뿐이지 끈적끈적거리고 굳지를 않기 때문에 꼭 램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을 할 때 젤램프에 구워준다, 큐어링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젤램프에만 해당이 됩니다. 젤을 젤램프에 넣을 때, 굳힐 때만 해당이 되고요. 젤램프를 일반 네일 할 때 사용하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람에 말리는 거고 이거는 빛을 보면 싹 굳어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고 젤램프에다 넣는다고 바람도 안 나오고 오히려 뜨뜻해지는데 굳을 리가 없습니다. 1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요거는 다른 적이에요. 네, 달라요. 그리고 요번 다이소에 건조기에서 그 네일 드라이기 리뷰했었잖아요.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그거에 굳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아마 거기도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이게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알기 위해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작동을 하냐 안 하냐만 알 수 있게 램프가 이렇게 불빛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넣는다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하세요. 완전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게 비싼데 빨리 마르고 작업하기가 좋고 요거는 저렴한데 냄새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건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차이가 일반 네일은 매니큐어 냄새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젤은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젤도 젤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딴 데 나가서 해도 주변에 민폐 안 끼칠 정도로 냄새가 안 납니다. 젤은. 일반 네일은 뭐 집에서 해도 냄새 엄청 나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네일 아트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요 젤과 이제 일반 네일에 대한 완전 왕초보를 위한 기초를 조금씩 찍어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네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